네, 지금부터 2021년 스포츠 산업 일자리 컨퍼런스 3부 행사인 채용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인홀 안에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좌석에서 움직이지 마시고요. 행사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메인홀에 계신 분들께서는 음소거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스포츠 기업 공기업 채용 설명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포디리플레이 코리아 주식회사, 두 번째는 위피크 주식회사 순으로 채용 설명회를 진행한 뒤에 두 기업 및 채용에 관한 사전 질문, 현장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스포츠 공기업 채용 설명회로 세 번째 대한장애인체육회,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순서로 채용 설명회를 진행한 뒤에 두 기관 및 채용에 관련된 궁금한 점을 함께 질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에서 발표를 하시는 도중에는 질문을 하지 말아 주시고요. 두 기업씩 발표가 끝난 뒤에 사전 질문에 대한 응답 시간을 먼저 가진 뒤에 제가 안내 멘트를 드리는 대로 메타버스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의 도중 임의로 들어오는 질문은 저희가 답변해서 제외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 기업 채용 설명의 첫 번째 시간 포디리 플레이 코리아 주식회사 이상윤 법인장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법인장님 간략한 인사 말씀과 함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포디리플레이 코리아 공동창업자 이상윤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는 거죠? 네. 네, 오늘 많은 좋은 분들 소개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KSPO 담당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 포디리플레이 코리아에 대해 채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포디리플레이 코리아는 그 크리에이팅 익스피리언스라는 이제 캐치프레이즈 아래 시청자 분께 스포츠의 시청을 좀 더 새로운 경험을 드리기 위해 저희 솔루션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진행이 됐던 동경 올림픽 때 저희 영상이 이제 저희 솔루션을 활용한 영상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로 이제 중계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가끔 이제 야구나 농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한국 프로야구, 그 다음에 메이저리그, 그 다음에 NBA라든지 UFC라든지 이런 스포츠 쪽에 중계되는 저희 영상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초기에는 마케팅이나 이런 게 신경을 많이 못 쓰다 보니까 이런 영상을 많이 보셨던 분들도 이게 어느 나라 영상이지? 이게 어디 거 회사 영상이지? 이렇게 궁금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저희가 저희 회사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유튜브라든지 많은 언론 쪽에 이제 회자가 되면서 이게 한국 회사에서 만든 솔루션이구나 라는 것들도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잠시 그 회사 소개 영상 보시면은 이 영상이었구나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KSPO에서 동영상 틀어주실 겁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12년도에 창업을 해서 내년이면 10년차 기업입니다. 네, 처음에는 주로 스포츠 중계 TV용 솔루션으로 출시를 했고요. 저희가 점점 TV에서 모바일이나 뉴미디어 쪽으로 산업이 많이 발달함에 따라서 저희가 솔루션 쪽을 뉴미디어, 모바일 통신에 관련된 솔루션으로 제가 확장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점점 이제 글로벌 고객들과 같이 방송사와 통신사들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영상만 중계하는 것에 대해서 그 영상에 있는 데이터들, 스포츠에 보면 있는 데이터가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오버레이에서 AR로 중첩해서 보여주는 서비스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TV용 솔루션은 저희가 16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했고요. 영상에서는 다시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메이저리그라든지 NBA 같은 경우는 저작권이 굉장히 비싼 영상이라서 영상에는 없었는데 굉장히 많은 글로벌로 되게 유명한 스포츠 리그엔 거의 다 많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5G 통신으로 들어오면서 이 모든 영상들을 뉴미디어로 중계하는 기술을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쪽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점은 저희 솔루션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영상을 병합해서 송출할 수 있는 강점이 있고요. 이거를 스트리밍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앞서 보셨지만 많은 스포츠 종목, 전 세계 굉장히 많은 스포츠 종목에서 저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현재까지 한 2,000건 이상 저희가 영상 스포츠 종목에 적용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쪽 앞에 보시는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보시면 저희가 많이 채용 인원을 이제 많은 부분에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개발본부, 컨텐츠본부 쭉 있고 주로 이제 여기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마 컨텐츠본부나 아니면 개발본부 쪽에 많이 지원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5년 전에는 한 6명 정도 되는 인력이었고 올해 현재 기준으로 한 110명 정도 되는 그리고 한국 법인, 일본 법인, 미국 법인이 있어서 스포츠를 정말 좋아하시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분이시라면은 정말 저희 회사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채용 절차는 뭐 많은 회사들이 비슷하듯이 이제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면접을 통하고 최종적으로 처우 협의까지 되면 잡 오퍼를 드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핵심 가치는 사이펫이라고 불리는데요. 챌린지, 이노베이션, 패션, 엑스퍼타이즈, 팀워크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은 챌린지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하고 솔루션을 만들 때 주위 분들 모두 다 안 된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유명한 IT 회사들도 못하는 걸 너희들이 어떻게 하냐라고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도전과 도전의 끝을 리버칭까지 쭉 왔듯이 저희는 인력 인재분들도 도전 정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짧은 소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위해 수고해주신 4D 리플레이 코리아 주식회사 이상윤 법인장님 감사합니다. 네, 채용 설명회에 대한 사전 질문 및 현장 질의는 이어서 진행하는 위피크 주식회사의 채용 설명회가 끝난 뒤에 두 기업 모두 함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인장님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순서인 위피크 주식회사 정선화 팀장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팀장님 간략한 인사 말씀과 함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피크 주식회사 인사팀장 정선아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피크 주식회사는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생활 스포츠 플랫폼을 구축하는 스포츠 네트워크 기업으로서 2006년에 설립되어 지금 현재 약 230여 명의 직원들이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체육교구, 스포츠 교육,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이 있으며 이 부분은 뒤에서 하나씩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피크는 교구 교육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는 테마파크, R&D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총 사업 부분으로는 체육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유소년 스포츠 교육 사업,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R&D, 스포츠 매니지먼트 등 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5가지 부문의 사업을 현재는 영위하고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하나씩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체육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은 체육교육 시 필요한 교구를 수입,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학교, 유치원, 운동장 바닥에 플레이폼이라는 바닥놀이 사업을 런칭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포츠 교육 사업은 축구, 농구, 유아체육 등 다양한 스포츠에 대한 친숙함을 느끼게 하고 재능 발견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영유아, 유소년, 엘리트까지 단계별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좀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사업인데 저희가 세계 최초 스포테인먼트 테마파크인 스포츠몬스터를 오픈을 해서 현재 하남, 고양, 안성, 최근에 대전 지점을 오픈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중국에도 수출을 해서 베이징, 광저우가 지금 현재 운영 중이며 올해 장춘 지점도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R&D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업과 정부기관과 함께 스포츠, 건강, 신체활동 분야의 연구개발을 진행하며 사회공헌 영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매니지먼트는 3대3 농구, 킨볼 등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대회를 개최해서 저변을 확대시키고 생활 스포츠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스포츠 산업 최우수상, 또 무역의 날 300만 불 수출의 탑 수상, 또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해서 정부보상 등 다양한 관련 분야에서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은 가장 먼저 스포츠 회사이니만큼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지를 먼저 보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직무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꼭 스포츠 관련 학과 졸업생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스포츠를 좋아하셔서 취미로라도 즐기시는 분들인지 면접에서 항상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또한 앞서 다양한 5가지의 산업 분야를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다양한 개성과 전문성이 좀 요구가 되고 그 분야들이 또 다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스포츠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협업 등도 사실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의견을 이해하고 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소통과 협력적 태도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재능과 또 역량도 중요하지만 일에 대한 열정과 또 직원 스스로 성장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복리후생 제도로는 이미 배포된 자료를 보고 계실 텐데 점심 식대 지원, 포상제도 운영, 리프레시 휴가 등등이 있고 또 저희 관련돼서 이제 스포츠몬스터 티켓과 할인권 등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지금 운영 중인 제도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채용 절차로는 신입과 경력의 약간 단계별로 차이는 있는데 먼저 신입사원의 경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해서 서류 전형을 진행을 하고 해당 사업팀장과 인사팀장이 함께 실무진 면접을 진행한 후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경력사원의 경우에는 서류 전형 후 해당 부서 팀장, 인사팀장과 더불어서 해당 본부 본부장과 면접을 진행한 후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가 채용 중인 직무는 교육사업 분야의 지도자를 모집을 하고 있고 신입 및 경력 모두 지원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저희 회사는
어떤 정기적인 채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사업 확대 또는 대체 충원에 따라서 수시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채용 채널에서 위피크를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위피크는 압구정 본사와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해서 하남, 고양, 부천, 그리고 안성, 대전, 그리고 해외까지 진출하는 등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회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또한 지원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위피크 정선아 팀장님께서 진행해 주신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약 25분간 두 기업에 관한 구직자분들의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과 현장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의응답이 먼저 끝난 뒤에 현장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메타버스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되 답변을 원하는 기업명을 앞에 먼저 꼭 기입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 내용을 이어서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팅은 꼭 to everyone으로 설정을 하셔서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to everyone이 아니면 저희가 질문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또 확인해서 올려주시고요. 또 질문 형식에 맞지 않게 올리시거나 이전 질문과 중복되는 내용, 또 채용 설명회와 관련 없는 내용은 저희가 안내 없이 생략할 예정이니까요. 유념하셔서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사전 질문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기업에게 공통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4D 리플레이 코리아, 위피크 두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 또 채용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네, 답변 어느 분부터 해주시겠어요? 4D 리플레이 코리아부터 해주시겠어요? 네. 네, 아까 소개 자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저희 회사의 핵심 가치는 사이펫이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근데 이제 거기에 챌린지가 가장 먼저 나왔는데 저희는 그만큼 도전적인 저기를 합니다. 전 세계 유명 스포츠 쪽에 대해서 중계를 영상을 컨텐츠를 만들고 중계를 하면서 많은 이제 어려움과 많은 도전 정신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열정과 도전 정신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위피크 정선아 팀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좀 전에 저도 소개 자료에서 말씀드렸고, 총 4가지가 있는데,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열정, 그리고 다양한 개성과 전문성, 그리고 소통과 협력적 태도, 그리고 회사와 함께 스스로도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많이 되어 있는 직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스포츠 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취준생입니다. 4D 리플레이 코리아, 위피크 주식회사 두 기업에서는 체육학과 출신 신입사원이 가지는 메리트가 있나요? 또 비전과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네, 이상윤 본부장님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스포츠 경기에 이제 영상을 촬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송과 다시 스포츠가 결합된 그 분들의 많이 찾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영상 촬영이 아니라 그 향후에는 스포츠에 대해서 자세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계속 추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자체를 잘하시는 분도 물론 좋지만 스포츠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자세를 분석한다거나 아니면 이 스포츠에는 이런 자세가 멋있어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 생각이 깊으신 분들이 지원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피크 정선아 팀장님 또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제 지원 업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직무가 스포츠 관련성이 높은 직무다 보니까 우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 사업 분야 중에서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체육용품 그리고 실제로 직원들이 연수나 행사를 또 진행을 하기도 해서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론뿐만 아니라 실기 종목 경험이 있는 그런 체육학과 출신들, 스포츠 관련 학과 출신들을 많이 좀 선호를 하고 있고, 반대로 또 그 스포츠 관련 학과 졸업생들 역시도 저희 회사가 또 메리트가 될 것 같은 게 보통 이제 저도 직원들이랑 많이 면담을 해보면 교직
이나 지도자 그리고 어떤 협회 행정관으로 주로 진로를 설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유통, 지도 그리고 기획, 스포츠 마케팅, 연구 등 다양한 분야를 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 분야, 하나의 업무만 하는 곳이 아니라 스포츠라는 어떤 큰 주제를 통해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비전을 가지고 스포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공통 질문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또 향후 구체적인 기업의 사업 방향성, 또 신입 채용 시기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네, 4D 리플레이 이상윤 본부장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주로 이제 TV나 아니면 그 뉴미디어 쪽에 고객이 원하는 그런 영상들을 그 종목의 스포츠 종목의 영상을 촬영하고 중계하고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걸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는 자체 플랫폼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희 영상 특성상 그 자세를 360도로 볼 수 있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스포츠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포츠 분석이라든지 이쪽에 B2C 플랫폼으로 갈 예정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그 방향을 잡고 있고요. 신입은 아직까지 뭐 저희는 수시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공채 시기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위피크 정선아 팀장님. 네. 저희는 이제 공채로는 채용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저희 사업 확대가 좀 거의 매년 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좀 수시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존 직원들이 이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충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수시 채용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교구 교육 사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테마파크 또 바닥놀이 사업들 계속해서 좀 신규 사업을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더 좀 저희가 장점으로 볼 수 있었던 게 사업마다 성수기와 비수기에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사업 분야가 성수기일 경우에 다른 또 비수기 사업 분야를 또 보완할 수 있고 또 뭐 테마파크가 비수기일 경우에 다른 교구교육 사업이 성수기이기 때문에 또 보완이 가능한 점이 저희의 좀 강점이어가지고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많은 좀 타격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돼서 앞으로의 사업 방향도 좀 상호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업군을 좀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공통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은 4D 리플레이 코리아 이상윤 법인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네, 사전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기술과 지식을 다루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네, 채용 포지션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모든 사업 분야가 그 스포츠에 관련된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 영상을 이제 획득하는 촬영 부분에 대해서는 이 스포츠에서는 이 자세나 이런 액션들이 멋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포츠 분석.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자세를 봐야 좋게 정보를 줄 수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저희가 또 인스트럭션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교육에서 이런 것들을 자세를 잡을 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역량을 가지는 분들이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데요. 스포츠 말고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이 기술을 사용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기술을 응용한 데이터 분석 및 제공 서비스에 대한 방향은 고려해 보신 적이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네.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거 중에 하는데요. 제가 스포츠뿐 아니라 저희 영상 특성상 또 뭐 콘서트라든지 예능이라든지 이런 쪽도 많이 나와요.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랜선 콘서트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지금 굉장히 많이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실제로 대형 아이돌과 하반기 쪽에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해외에 나오는 콘서트들,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콘서트도 굉장히 협업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각종 CF라든지 영화에도 적용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육 사업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그 메타버스 내에 저희 솔루션을 적용을 해서 가상 세계 내에서 영상을 중계를 하고 교육을 받는 솔루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위피크 정선아 팀장님께 사전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테마 이벤트 공간 체험형 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경력직 구직자에게 요구하고 싶은 또 얻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어떤 경력자를 채용하고 싶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네. 저희 테마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대면 서비스 업무가 많은 직무인만큼 테마파크의 밝은 이미지와 뭐 좀 많이 부합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직원을 사실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지점에서 보통 그 동료 직원들이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동료 직원들과 근무를 하는 만큼 유대관계와 신뢰관계를 좀 중요시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건 어느 회사 또는 뭐 어느 직무나 마찬가지겠지만 테마파크는 좀 특성상 영업시간이 정해져 있고 또 각자의 포지션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태와 같은 기본 사항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안전하고 또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이 있었는데요. 킴볼을 중심으로 한 학생 스포츠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크신 것 같은데 학생 엘리트 스포츠 쪽에도 진출할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또 그리고 스포츠 몬스터는 테마파크와 유사한 실내 스포츠 시설로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생활에 밀접한 대중체육시설은 큰 영향을 받았는데 스포츠 몬스터는 분명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작용한 강점과 약점, 또 그 극복 방법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네. 우선 그 학생 엘리트 스포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아카데미 사업 분야에서 6세에서 초등학생까지 축구 엘리트 팀을 운영 중에 있고 대회에도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트 선수 육성과 관련해서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의류라든지 용품이라든지 멘토를 매칭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몬스터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좀 대면 서비스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회사도 코로나19로 많은 영향을 받은 거는 사실입니다. 고객은 단체 고객이 있고 개인 고객이 있는데 아무래도 거리두기 또 인원 제한, 영업시간 등의 제한 때문에 단체 고객을 사실 유치하기 어려운 점이 약점으로 좀 작용을 했었던 건 사실이고, 하지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다양한 좀 사업 분야가 있기 때문에 테마파크가 코로나19 때문에 좀 많은 영향을 받았다면 다른 교구 사업이라든지 유통 사업 쪽에서 또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좀 전체적으로 회사가 좀 보완을 해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두 분께 궁금한 게 있는데요. 4D 리플레이 코리아와 위피크의 사내 분위기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4D. 네. 예,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유스러운 분위기예요. 사실 자율출근제도 도입하고 있고, 점심시간도 따로 없고, 점심을 안 드시는 게 아니라 정해진 점심시간이 없습니다. 예, 편할 때 가서 여러분들 마음 맞을 때 같이 듣고, 복장 수칙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요. 반바지 입고 슬리퍼 출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앞서 말했지만 퇴근할 때 인사하고 퇴근하지 말아라고 직원들 해요. 예. 그러니까 뭐 보통 어떤 출근할 때 인사하고 퇴근할 때 인사하고 하는 것 자체도 뭐 의미가 없죠. 뭐 근태를 지키는 건 당연히 있겠지만 그 시간에 연연한 근태를 저희는 원하지 않습니다. 예. 그만큼 집중력 있게 일하고 집중력 있게 쉬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좀 자율적으로 스스로 하는 문화를 좀 많이 갖추려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주어진 일을 수행을 하는 미션을 수행하시는 이런 수동적인 분들은 저희하고는 좀 안 맞을 수 있고 굉장히 헤매실 거예요. 들어오시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그렇지만 일을 찾아서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일을 좋겠다 하고 생각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저희 회사는 더 그분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회사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위피크의 사내 분위기 궁금합니다.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연령대가 굉장히 좀 젊은 축에 속하는데요. 그 임직원을 모두 다 합해서 평균을 내더라도 평균 연령이 33세 정도로 굉장히 좀 젊은 축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또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회사에 입사를 하고 나서도 좀 직원들끼리 유대관계가 좋고 그런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저희도 마찬가지로 스포츠 기업들은 약간 대부분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자율복장도 그걸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차 사용 같은 경우도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할 수 있어서 작년 기준으로도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연차를 다 소진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고 회사에서도 계속 좀 독려를 하는 분위기가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좀 저희 면담을 하다 보면은 장점으로 꼽는 부분이 좀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하고 있고 이제 점심시간 같은 경우도 1시간 20분으로 좀 넉넉한 편이어서 그때 이제 직원들이 카페테리아에서 같이 마음 맞는 직원들끼리 요즘에는 다이어트식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자유롭게 식사도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또 이건 개인적인 건데요. 두 분이 근무를 하시면서 우리 회사의 최고의 자랑거리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를 따라올 거는 이거 없다. 이렇게 최고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실까요? 간략히 답변 부탁드릴게요. 4D 리플레이 이상현 예. 본부장님부터. 항상 저희부터 매도 먼저 네. 만든 게 낫다고 저희가 하죠. 예. 저희 쪽은 뭐 이제 좀 이제 예전에 저희가 창업하기 전에 이제 약간 이제 큰 회사에서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있던 복지 제도를 거의 다 승계를 했어요. 예를 들면 임직원 그 저기 종합 검진을 매년 실시한다든지 아니면은 저기 경조사 지원을 대기업 수준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 회사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자기개발비 그다음에 그 휴대폰 요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전 직원 다 제가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서도 필요한 만큼 제한 없이 물론 개인이 뭐 학습지나 이런 것들은 안 되겠지만 교양서뿐만 아니라 그 전공서 뭐 이런 것까지 다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뭐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올해 이제 저희의 인사 키워드는 성장인데요.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직원들 성장해야 그리고 반대로 직원이 성장해야 회사 성장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직원들이 편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거에 투자는 과감하게 하고 있는 편이라고 그건 좀 자랑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원이 굉장히 많네요. 네, 많은 분들께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위피크, 네, 정선아 팀장님. 네, 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많이 겹치는 것 같은데요. 저희의 뭐 그런 복리후생 제도 같은 경우는 자료에 이미 다 실어서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제일 직원들이 처음 입사를 해서 회사에 안착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래 집단이 많이 있다는 게 사실은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좀 장점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그러면 업무도 좀 서툴 수 있고 또 조직이라는 아무리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조직이라는 거에 이제 흡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비슷한 연령대 그리고 또 스포츠 전공자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비슷한 또 관심사가 가진 사람 관심사가 있는 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좀 유대 관계가 좀 돈독해서 업무에 좀 그 안착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젊은 회사 그것이 저희의 좀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 들어봤고요. 이제부터는 현장 질문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모든 분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참석해 주시고 계시는 진희윤님, 지민김님 반갑습니다. 또 현장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유튜브로 주셨는데요. 채용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포부를 밝힌 지원자가 있을까요? 또 면접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어필을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간략하게 또 이번에도 4D 리플레이 이상현 본부장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를 먼저 계속 맞으니까 좀 아프네요. 네, 네. 제가 오늘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회사에서 나이가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이제 젊은 기업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저는 저기 노땅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좀 젊은 쪽으로 하실 걸 그랬어요. 제가 이제 제일 그러니까 감명 있게 받은 이제 자기소개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직원이 고등학교 때 자기가 성적이 안 나와서 과외를 받아야 될 경우가 있었는데 과외 선생님을 직접 자기가 면접을 보고 뽑았다라는 친구가 있어요. 저는 다른 거 다 안 보고 딱 그 한 줄로 뽑았거든요. 그만큼 자기가 필요한 게 뭐고 자기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사실 결과는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네, 물론 좋은 과정이 있으면 좋은 결과가 있고 혹시라도 결과가 안 좋더라도 다음번에 분명히 얻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과정이 좋다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스스로 찾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 적극적인 분들이 가장 감명 있게 본 거고 실제로 그 친구가 와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감명 있게 받은 그 이제 지원자의 포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위피크 정선아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뭐 갑자기 생각하려고 하니까 네. 딱히 생각은 안 나는데 그 뒤에 질문이 더 있지 않았나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현장 하겠습니다. 질문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아, 하나 더 있거든요. 잠시만 기다려 네네. 주세요. 네. 현장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위피크 팀장님께 하신 질문인데 스포츠 몬스터 현장 지도자 말고 사무직 쪽으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사무직 직무 채용 시기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정기 채용이 있는 건 아니고 수시 채용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특별히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거나 아니면 기존 직원이 퇴사할 경우에 좀 그 충원이 생길 경우에만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는 인사 담당이지만 저희 지금 현재 있는 직원 또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직원들도 스포츠 전공자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직으로 또 인사 쪽으로 업무를 신입사원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그런 보통은 지원부서 같은 경우는 뭐 경영학과라든지 뭐 회계학과 뭐 이런 쪽들을 많이 뽑긴 하는데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스포츠 관련 학과 졸업생들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정기 채용이 없다 보니까 수시 채용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시간상 현장 질의 시간은 여기까지 갖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이상윤 법인장님과 정선아 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스포츠 공기업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순서는 바로 대한장애인체육회입니다. 현재 대한장애인체육회 채용 담당자이신 인사팀의 강현진 대리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강 대리님, 간략한 인사 말씀과 함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경영관리부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현진 대리입니다.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는 2011년에 입사하여 올해로 11년차 근무 중으로 그동안 기획부, 체육육성부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인사 업무를 맡은 지는 약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아직 채용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많이 갖추지는 못해 부족하겠지만 오늘 자리를 통해 참여자분들께 저희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알리고 채용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네, 오늘 설명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일반 현황과 기관 운영 방향을 소개하고 채용에 대한 안내,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04년 국무조정실에서 장애인체육 관련 업무를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설립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전에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던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서 장애인체육 업무를 소관해 왔는데 당시 이관은 장애인체육이 보건과 복지의 영역을 넘어 체육의 영역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2005년 7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법적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05년 11월 25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후 2009년 10월 장애인 국가대표 훈련시설인 이천선수촌을 개관하였으며 그에 따라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올림픽공원 내의 서울 사무처와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이천선수촌으로 두 개의 업무 공간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장애인체육 경기대회의 개최 및 참가와 국제교류, 장애인 선수 양성 및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선수 및 지도자, 그리고 장애인 체육계의 유공자 복지 향상 등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조직 구성 현황입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기구는 사무총장과 선수촌장, 그 1실, 1센터, 3본부, 9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총장은 상임이사로서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선수촌장은 관리직으로 사무총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천 선수촌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영본부는 기관의 운영과 살림을 챙기는 본부로 정책기획부에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 의결기구 운영, 국회, 정부, 유관기관 등과의 대외 업무를 맡고 있으며 경영관리부에서는 인사, 복무, 교육, 구매, 회계 등이 주 업무입니다. 홍보부에서는 기관 홍보와 언론 대응, 기록물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본부는 경기단체 및 시도지의 관리, 그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국제 업무 등 체육진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체육육성부에서는 경기단체 조직관리, 동학예, 학생,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선수, 심판, 지도자, 등록관리, 실업팀 육성 등이 주 업무이며 생활체육부에서는 시도지의 관리,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및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운영 등 생활체육 업무를 전반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국제체육부에서는 패럴림픽 등 종합대회 참가, 국제기구 및 외교인력 양성, 남북체육교류 등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으며 마지막 훈련본부는 이천 선수촌을 기반으로 국가대표 훈련을 지원하는 본부로서 시설관리부에서는 이천 선수촌 시설의 운영과 건립이 주된 업무이며 훈련 육성부에서는 국가대표와 후보, 신인 선수의 육성 및 지원, 강화 훈련을 총괄하고 훈련교육부에서는 스포츠 의과학 지원, 반도핑 업무,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 검정, 생활체육 지도자 교육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는 내외부 감사 업무를 맡고 있으며
공직기강 확립, 윤리의식 및 청년 강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인 지원센터에서는 은퇴선수 지원센터 운영, 권익보호센터 운영, 국가대표 복지 후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정원 및 예산 현황입니다. 조직의 정원은 총 134명으로 상근인원 1명, 관리직 1명, 일반직 61명, 운영직 18명, 무기계약직 53명입니다. 정원 외에도 약 30여 명 정도의 기간제 계약직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 현황입니다. 올해 2021년 기준 총 예산은 880억 수준이며 이 중 자체 예산은 95억, 기금 예산은 790억 수준입니다. 다음 기간 운영 방향입니다. 미션은 모두가 함께하는 스포츠로 건강한 사회 구현이며 장애인 스포츠 문화를 선도하는 대표 기관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 가치는 도전, 헌신, 팀워크, 전문성이며 2022년 목표로 하는 중장기 경영 목표는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30% 달성, 패럴림픽 탑10, 아시아 탑3, 고객 만족도 최우수 등급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장애인 체육을 전략 방향으로 수요자 맞춤형 생활체육 지원을 강화하고 생활 공간 중심 체육 참여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사회와 공감하는 장애인 체육을 위해 장애인 체육 인식 개선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정보 공유 확대 및 지원 시스템을 특성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장애인 체육을 위해 미래형 장애인 체육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장애인 스포츠 외교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장애인 체육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자원 관리 방안 마련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기본적인 채용 정보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용 기본 방침은 학력, 성별, 출신 지역, 연령을 배제한 블라인드 채용이며 NCS 기반 직무별 능력 중심 채용 방식을 도입해 인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 전형 절차는 좀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가장 최근 채용이었던 2020년 상반기 신입직원 공개 채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직, 즉 일반직과 운영직 전형은 서류 전형, 필기 시험 및 인적성 검사, 면접 전형, 최종 합격의 절차로 진행이 되고 서류 전형은 채용 공고 시 제공해드리는 학교명, 연령, 성별, 출신 지역 등을 배제한 입사 지원서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필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자기소개서, 각종 교육사항, 자격증을 기반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다음 전형인 필기시험에서는 직업 기초능력, 직무 수행 능력, 그리고 인적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면접 전형은 그 상황에 따라 그룹 또는 개별 면접으로 진행되며 면접관은 내외부로 구성됩니다. 2020년 상반기의 경우 토론 면접과 종합 실무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면접을 통한 최종 합격자는 직무별로 적합한 부서에 배치되며 신입 직원 교육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지원 자격입니다. 일반직과 운영직의 경우 채용 공고와 직무 기술서를 통해 세부 응시 자격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관리를 위한 직무를 담당할 일반 행정직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학위를 필수 자격 요건으로 공고합니다. 그리고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 등 국제 스포츠 기관과의 교류, 패럴림픽, 장애인 아시안 게임 등 국제 종합 경기대회 참가 업무가 많아 일반 행정직의 채용 시에는 어학 성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산점의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 인재, 청년 등에게 관계 법령에 의거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통 지원 자격은 학년과 연령 제한이 없으며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국가공무원법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상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올해 채용 계획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채용 공고는 11월 초, 임용 예정일은 12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총 채용 인원은 현재 기준으로 6명이며 일반직은 일반행정 2명, 장애인 지역행정 1명, 안전관리 1명, 총 4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운영직은 기계 1명, 의사 1명, 총 2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추가 결혼 등 변수가 생긴다면 인원의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 기관 소개 및 채용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위해 수고해주신 대한장애인체육회 강현진 대리님 감사드립니다. 네, 채용 설명회에 대한 사전 질문 및 현장 질의는 이어서 진행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채용 설명회가 끝난 뒤에 두 기업 모두 함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 대리님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또 그럼 이어서 네 번째 순서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채용 담당자이신 인사팀의 이정용 과장님께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간략한 인사 말씀과 함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팀 이정용입니다. 올해 저희 채용 계획에 대해서 아직 공고하기 전이라 세부 전형 계획에 대해서 안내드리지 못하더라도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준비한 자료 중에 올해 채용 계획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들이 있으니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 채용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 공단의 설립 목적 및 주요 사업에 대해 소개한 후 2020년에 실시한 채용 전형을 토대로 올해의 채용 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단의 설립 목적입니다. 공단은 1988년 서울올림픽 대회를 기념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기관의 정식 명칭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고 기관의 유형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입니다. 공단은 경륜, 경정, 체육진흥 투표권 사업을 통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고요.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연간 약 1조 8천억 원 수준으로 대한민국 체육재정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여 체육시설, 국민체력백 등 운동 프로그램의 보급과 스포츠 산업의 육성, 체육정책, 경기력 향상 연구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올림픽공원, 올림픽 유스호스텔 등 서울올림픽 시설물의 운영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단의 조직 및 정원입니다. 공단은 크게 본부, 경주사업총괄본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으로 구분되며 정규직 경원은 총 820명입니다. 다음은 공단의 조직 기구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개 본부 내 많은 부서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는 체육시설 안전관리, 체육인재 육성, 스포츠 강좌 이용권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의 경영 가치입니다. 공단은 체육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국민이라는 미션 달성을 위해 비전과 3대 핵심 가치를 두고 있으며 스포츠 가치의 확산을 통해 행복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관에 대해 소개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에 실시한 채용 전형입니다. 공단은 NCS 기반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NCS는 크게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으로 구분됩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채용 과정에서 연령, 성별, 출신 학교 등 불합리한 차별 야기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응시자의 실력을 평가하는 채용 방식을 뜻합니다. 저희 공단은 2016년부터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요. 서류 전형부터 면접 전형까지 직무 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형 단계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서류 전형 시에는 입사 지원서에 직무 수행과 무관한 인적 사항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직무와 관련된 경험, 경력 등을 자기소개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필기 전형 시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시험을 통해 평가하며 개인별 점수, 응시자 평균 점수를 공개함으로써 전형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전형에서는 응시자의 인적 정보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경험, 상황 등 고조화된 면접을 통해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일반직 7급 22명, 일반직 8급 3명, 연구직 4명 등 총 29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분야별 자격 요건을 살펴보시면 일반직 7급의 경우 특정 모집 분야를 제외하고 학력, 연령, 성별이 무관, 모집 분야별 자격 요건 충족 시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직 8급의 경우 고졸 인재 채용을 위한 별도 전형으로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인 자가 지원 가능합니다.
작년의 경우 내신 성적 등급을 요구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장애 추천서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연구직의 경우 지원 분야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연구 경력이 4년 이상 있어야 하며 내부 규정에 따라 근무 기간별 연구 경력을 차등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형 절차는 서류 전형부터 2차 면접 전형까지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2달간의 채용 전형을 거쳐 최종 임용하게 됩니다. 서류 전형 시에는 자기소개서와 공통 및 직무 자격증을 평가하며 직무 자격증은 사무 분야를 제외한 기술, 전산 등 해당 분야에 한해서만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참고로 자격증의 경우에는 동일 분야 내 높은 등급의 자격 점수만 인정하므로 가급적이면 높은 등급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필기 전형 시에는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지식을 평가하게 되며 올해 사무 분야의 경우 직무 지식 평가 외에 논술 평가가 추가되었습니다. 인성검사는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하게 되며 인성검사 결과를 면접 전형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인성검사의 미실시자는 면접 전형의 응시 자체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면접 전형은 1, 2차로 이루어져 있으며 1차 면접은 직무 역량을 1대 다 면접 방식으로, 2차 면접은 종합 역량을 다대다 조별 면접 방식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가장 궁금해하실 올해의 채용 계획인데요. 큰 틀에서는 작년의 채용 전형과 유사할 예정입니다. 다만 필기 전형의 논술 평가가 추가된 것처럼 저희가 매년 평가 방식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도 일부 전형 내용은 바뀔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채용 인원의 경우에는 작년보다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할 계획인데요. 모집 분야가 워낙 다양해서 응시자분들께서 체감하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9월에 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채용 계획에 대한 사전 예고를 실시한 바 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공단 채용 준비를 위한 작은 팁을 준비했는데요. 저희 공단 홈페이지에 선배 직원들의 입사 후기를 매년 게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통해 실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저희 공단 입사 준비를 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방문해 보시기 바라고요.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및 블로그 채널을 통해서 공단 채용과 사업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니 한 번씩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한 자료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정용 과장님께서 진행해 주신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체가 돼서요. 이제부터 약 20분간 두 기업에 관한 구직자분들의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과 또 현장 질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진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전 질의 응답이 먼저 끝난 뒤에 현장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메타버스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되 답변을 원하는 기업명을 앞에 꼭 먼저 기입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 내용을 이어서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채팅은 꼭 to everyone으로 하셔서 질문을 올려주시고요. 혹시 유튜브에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실시간 채팅으로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참고하셔서 질문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 형식에 맞지 않거나 또 이전 질문과 중복되면 저희가 안내 없이 생략할 예정이니까요. 유념하셔서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 질문 먼저 진행하도록 할게요. 두 기업에게 공통 질문이거든요. 질문이 채용 시에 많은 나이가 단점으로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먼저 대한장애인체육회 강현진 대리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저희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아까 안내 때도 말씀드렸지만 NCS 기반의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고 있어서 직무 능력 중심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원 자격만 되신다면 나이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다음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정용 과장님. 네, 저희 공단 역시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어서 전형 과정 중에 응시자의 연령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같은 해에 입사한 직원 중에서도 많게는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요. 나이에 대한 걱정보다는 본인이 가진 역량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고민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나이에 대한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공통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전 질문 드릴게요. 총 4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채용 시 어떤 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먼저 일반직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장애인 체육 행정 업무를 수행하시게 되는데 전문체육, 그리고 생활체육, 국가대표 훈련, 국제대회 참가, 교류 등 각 사업별 담당 부서에 배치되어 관련 사업 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고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도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의 사업 예산을 교부하고 관리하는 행정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또 두 번째 질문이 있었는데요. 선발 중 가장 비중을 두는 항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네. 일단 장애인 체육은 장애인과 체육을 복합해서 좀 다루는 분야인 만큼 좀 현장에 대한 경험을 좀 높이 사고요. 또한 행정 업무를 위한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과 국제 업무도 다양하게 추진하는 만큼 외국어 능력도 갖추면 가점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는 뉴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저희 기관에서도 인스타그램, 그 페이스북, 블로그, 그다음에 트위터, 유튜브, 카카오 채널, 틱톡 이렇게 총 7개의 뉴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검색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급여 및 처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거든요. 네, 저희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의 경우는 그 채용과 운영은 전국 그 17개 시도 장애인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급여는 좀 공통적으로 월 205만 5천 원으로 동일하고 그 외 복리 후생은 각 지자체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보다 세부적인 처우 및 채용에 관해서는 해당 지역 시도 장애인 체육회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사전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채용 시 배정되는 부서에 관한 정보가 알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이었거든요. 네, 저희 공단에 채용된 이후에 부서 배치 시에는 먼저 본인이 근무를 희망하는 부서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후 부서에 필요한 인력에 기반하여 본인의 전공, 경력, 자격증,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게 됩니다. 또한 공단은 순환 근무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채용 이후 배치되더라도 그 이후에 다양한 부서의 업무를 경험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 아까 제가 살짝 본 것 같은데 한 번 더 드릴게요. 2021년 채용 일정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인데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올해 신입직원 채용의 경우에는 10월 중순에 채용 공고가 예정되어 있고요. 11월 초에 필기 전형, 그리고 11월 말에 있는 면접 전형을 거쳐서 12월 중순에 최종 임용될 예정입니다. 네, 또 세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인턴이 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올해의 경우 저희 상하반기에 걸쳐 체험형 청년 인턴을 선발하였는데요. 전형 절차는 정규직 채용에 비해 다소 간소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청년 인턴이라는 제도의 특성상 만 34세라는 연령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요. 모집 분야별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년 인턴 우수 수료자에게는 서류 전형 면제, 필기 전형 가점 등 다양한 제도를 부여하고 있으니 저희 공단 청년 인턴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부터 현장 질문 받도록 할게요. 확인을 해보니까 유튜브로 질문을 달아주셨네요. 두 기업 모두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은퇴 선수 입사 사례가 많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대한장애인체육회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도 저희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중에서도 선수 출신 분이 계시고, 근데 이제 저희 장애인 체육이 일반 비장애인 체육과 다르게 저희는 이게 은퇴가 시점이 좀 느리다 보니까 그 은퇴를 하시고 나서 오시는 분보다는 같이 좀 병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직 저희가 이제 전형별로 한 번씩 선수 출신도 채용을 하고 하는데 아직 선수 출신에 대한 가산점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 중에 약 한 10여 명 정도가 같이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감안해서 예, 지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가장 최근에 입사한 직원 중에서는 19년도에 봅슬레이 국가대표 선수가 이 공단 신입 직원으로 채용된 바가 있고요. 엘리트 선수 경력 자체를 우대하는 것은 아닌데 스포츠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아마 반영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현장 질문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두 기업 모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공기업과 사기업 인턴 경험 중 어떤 회사가 선호되는지 입사 지원 시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었거든요. 네, 먼저 대한장애인체육회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희도 기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에서 인턴을 하셨던 부분이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인턴 경험을 공기업과 사기업으로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본인이 해당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배우고 경험했는지를 저희한테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지가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관련해서 질문이 올라왔어요. 이번 필기에 논술 3문제가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공 필기 과목 안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네, 조금 민감한 사항이라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 조금 어려운데요. 일단은 논술 평가 문항은 한 문항이고요. 저희가 실제 아직 출제하는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또 이와 유사한 질문도 있네요. 또 논술 전형에 대해 간략한 계획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네, 먼저 필기 전형 응시자 전원은 저희가 기존에 있던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지식 평가에 응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응시자 전원 모두 논술 평가까지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후 이제 객관식 시험으로 일정 인원을 1차적으로 선발한 후 해당 인원에 대해서 논술 평가로 최종 필기 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장 질문 받아봤고요. 이번에는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두 분께 공통으로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드린 질문인데 먼저 그 회사의 사내 분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대한장애인체육회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는 일단 워라밸을 좀 중시하는 좀 조직 문화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또 유연 근무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차 출근제라든지 그런 연가 사용 촉진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좀 일과 가정과 좀 양립되는 그런 이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정용 과장님. 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공단 본부는 올림픽 공원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근무 환경 자체가 공원이다 보니까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공단 역시 개인 근무 스케줄 조정 등 다양한 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개인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두 분이 이제 회사 근무를 하시면서 회사에서 자랑을 하고 싶으신 게 한 가지씩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정용 과장님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예산팀으로 발령받았었는데요. 운이 좋게도 기획재정부라는 정부 부처에서 약 6개월간 일할 수 있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해당 시간을 통해서 저희 국가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경험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 강현준 대리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일단 공원 내에 있어서 일단 근무 환경이 좋고 일단 저희 선수촌도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도 좋은데 일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저희가 조금 사기업과 다른 그런 조금 심한 압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 기관의 자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도 근무하고 있지만 공원에 위치하고 있어서 정말 좋은 위치에 회사가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현장 질문이 또 하나 올라왔어요. 메타버스에서 온 실시간 질문인데요. 대한장애인체육회 질문 드릴게요. 체육 지도자 호봉제 인정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네, 근데 이 질문이 지금 네. 저희 입사 지원을 하셔서 합격하셨을 때 그 호봉을 인정이 받는 건지 아니면은 그 실제 그 시도에서 그 재직 중인 생활체육 지도자분들이 이렇게 근무를 하시면서 1년 1년 이제 늘어갈 때 호봉제로 이렇게 진행되는 건지 약간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은데 우선은 일단 체육 지도자 호봉제는 각 시도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급여나 처우가 저희 문체부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동일하다 보니까 그 호봉제를 운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좀 추가적인 지원은 각 지자체별로 좀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좀 시도장애인체육회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혹시나 이제 지도자분들을 하시다가 저희 쪽에 입사를 하시게 된다면 저희 쪽에서는 그 호봉을 다 경력으로 인정해서 호봉을 인정해드립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현장 질문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현장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합격한 신입사원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응시자분들께서는 나이에 되게 민감해 하시는데 정작 이제 저희 기관의 입장에서는 나이의 정보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일단 질문에 대답을 드리면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30 초중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나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시간상 현장 질의 시간은 여기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강현진 대리님과 이정용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3부 순서인 채용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 일자리센터에서는 오늘 진행한 기업, 또 기관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산업의 기업, 기관 소개 및 채용 설명회를 상시로 잡톡 온에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잡스포이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자주 방문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